여러분, 평생을 믿어온 내 남편이, 그것도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여자와 내 안방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뒤엉켜 있는 광경을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남자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로 작정했습니다. 30해 넘게 내 몸처럼 아끼고 가까운 안방. 침대가 다른 여자의 끈적한 땀방울과 외설스러운 신음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따가운 오후였지요. 장을 보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살 냄새와 낯선 향기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쓰던 은은한 분내와는 전혀 다른 코를 찌를 듯 자극적인 장미 향기였지요. 거실 바닥에는 남편 상철이가 아침에 입고 나갔던 셔츠가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혜영이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레이스 달린 속옷이 흉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죽인 채 안방으로 다가갔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침대 위에서는 상철이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혜영이의 하얀 몸을 탐욕스럽게 탐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의 커다란 손바닥은 혜영이의 등줄기를 거칠게 훑어내렸고 혜영이는 만족스러운 듯 다리를 상철이의 허리에 감아주며 뜨거운 숨을 몰아쉬더군요. 두 사람의 젖은 살결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 질척한 소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보다 더 선명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상철이는 혜영이의 목덜미를 거칠게 물어뜯으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탕한 농담을 던졌고 혜영이는 까르르 웃으며 상철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격렬하게 뒤엉킬 때마다 제가 정성껏 다려놓았던 실크 이불은 꼴사납게 구겨졌고 방 안가득 찬 두 사람의 체온은 문틈을 넘어 제 뺨에 닿을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이의 등 근육이 요동치며 혜영이를 압박할 때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상철이의 엉덩이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보며 저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지요. 저 남자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로 지금은 다른 여자의 은밀한 곳을 핥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답니다. 혜영이는 상철이의 귀를 깨물며 이 집이 이제 곧 자기 것이 될 거라는 망상에 젖어 신음을 내뱉었고 상철이는 그런 그녀를 달래듯 더 강하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욕망에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우리가 함께 보낸 30년의 세월이 그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상철이가 혜영이의 가슴을 짓누르며 쾌락에 젖어 눈을 감는 순간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으로 틀어막으며 저는 저들의 뜨거운 육체가 차가운 시체가 되는 상상을 했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이 비참함을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눈물을 모두 말려버리고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침대 위를 뒹굴던 저들의 그 비릿한 체액 냄새가 코끝을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과는 달리 상철이와 혜영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뜨거워졌지요. 저는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은밀한 장치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답니다. 침대 맞은편 책장 사이와 거실 소파 밑, 그리고 상철이의 차 안까지 제가 설치한 작은 눈들이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철이가 출근한 사이 안방 천장의 화재 경보기에 아주 작은 고화질 렌즈를 숨겨두었지요. 그날 밤 저는 친척 집에 제사가 있다며 집을 비워주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상철이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혜영이를 안아 올렸답니다. 거실에서부터 서로의 옷을 찢어발기듯 벗겨내며 안방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과 다를 바 없었지요. 침대에 던져진 혜영이의 하얀 몸 위로 상철이가 무겁게 올라탔고 그는 혜영이의 전신을 훑으며 탐욕스럽게 그녀의 살결을 음미했습니다. 상철이의 거친 손길이 혜영이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자지러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상철이의 어깨를 깨물더군요. 화면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숨소리는 제 귓가를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상철이의 허리가 규칙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제 영혼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이는 혜영이에게 제 명의로 된 건물의 인감도장을 어디에 숨겼는지 물으며 그녀의 귓볼을 혀로 굴렸습니다. 혜영이는 상철이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 건물을 팔아 자신과 해외로 도망가자고 콧소리를 냈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몸을 섞으며 저를 비웃었지요. 그들이 나누는 그 은밀한 대화와 쩍쩍 달라붙는 살결의 감촉, 그리고 쾌락에 취해 일그러진 표정들까지 저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저장했습니다. 혜영이가 상철이의 등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감싸쥐고 절정에 달해 비명을 지를 때 저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울려 퍼질 날을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답니다. 저는 그들의 범행 계획이 담긴 녹음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상철이가 제 몰래 조작하려 했던 재산 관련 서류들의 원본을 미리 빼돌려 금고에 숨겼지요. 혜영이는 제가 주는 약이라며 정체 모를 수면제를 건네주곤 했지만 저는 그것을 먹는 척하며 변기에 버리고는 맑은 정신으로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상철이가 혜영이의 몸 위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만족해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파멸을 위한 덫을 점점 더 촘촘하게 조여갔습니다. 사실 혜영이는 제가 친동생보다 더 아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란 혜영이가 안쓰러워 저는 제 옷가지며 먹을거리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지요. 상철이 역시 혜영이를 처제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기에 저는 그저 남편이 제 체면을 세워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혜영이는 제게 언니 같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아이였지요. 그런 혜영이가 대낮에 제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제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혜영이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열쇠를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선의가 저들의 불륜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된 셈이지요. 언니는 이제 늙어서 오빠 마음도 모를 거야 라며 혜영이가 상철이의 목을 감아쥐고 비릿한 웃음을 지을 때 저는 거실 소파 뒤 어둠 속에서 죽은 듯이 누워 그들의 더러운 대화를 낱낱이 엿듣고 있었답니다. 상철이는 혜영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제가 차려주는 밥상이 독약 같고 제 살결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며 그녀의 하얀 몸을 탐욕스럽게 탐했지요.
두 사람의 몸이 다시 한번 뒤엉키며 나는 그 질척하고도 외설적인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저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안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습니다. 상철이의 거친 숨소리가 절정에 달해 방 안가득 울려 퍼질 때 혜영이는 제 이름을 부르며 비웃음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답니다. 혜영이는 상철이의 가슴팍에 손톱을 세워 긁으며 오빠, 언니가 준 수면제 먹고 잠들었을 때 우리 거실에서 했던 거 기억나? 난 그때가 제일 짜릿하더라라며 음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에 상철이는 껄껄 웃으며 혜영이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집안에 없는 사람인 양 더욱 대담하게 애정행각을 벌였지요. 상철이는 혜영이의 귀를 깨물며 그 여편네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집도 상가 건물도 다 내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로만 알고 거실로 나와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서로의 몸을 만져대며 추악한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상철이의 손이 혜영이의 얇은 잠옷 속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허벅지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혜영이는 제 얼굴 바로 옆에서 상철이의 입술을 집어삼키며 저를 조롱했지요.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과 비릿한 땀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칠 때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며 복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상철이는 제 지갑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며 혜영이의 귓볼을 깨물었고 두 사람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제 거실 바닥에서 뒹굴며 저를 바보 취급하며 낄낄거렸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몸 위를 넘어다니며 욕정을 채우는 내내 돌처럼 굳어 그 모든 모멸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혜영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상철이의 허리춤을 파고들 때마다 제가 그녀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지요. 상철이는 혜영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제 저 여편네만 치우면 우리 세상이라며 속삭였고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정조차 검은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저들이 나누는 그 뜨거운 숨결이 곧 자신들을 태워 죽일 불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제 집 거실 한복판에서 탐욕스러운 만찬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추악한 진실이야. 저는 저들의 음탕한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을 무렵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가리며 당황하는 두 사람의 추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저는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열었답니다.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그들의 면전에 던졌을 때 우리 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뿌려진 사진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던 상철이와 혜영이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상철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경련을 일으켰지요. 혜영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이거 다 조작이잖아. 오빠가 나 상담해 주느라 잠깐 누워 있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 오해해? 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뻔뻔한 말투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상철이는 한술 더 떠 제 목덜미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추잡한 카메라를 숨겨둬? 당신 미쳤어? 이게 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괴롭혀서 벌어진 일이잖아.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지요. 바닥에 쓰러진 제 머리 위로 상철이의 거친 욕설이 쏟아졌고 혜영이는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늙었으면 곱게 물러날 것이지 왜 추하게 구느냐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30년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손길이 이토록 차갑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지요. 혜영이는 상철이 뒤에 숨어 오빠 무서워. 언니가 나 죽일 것 같아. 얼른 쫓아내줘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상철이를 부추겼고 상철이는 그런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저를 멸시했습니다. 상철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려 할 때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날 뛰어봐. 하지만 이 영상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로 전송되고 있다는 건 몰랐겠지? 제가 이미 상철이가 횡령했던 회사 돈 내역과 혜영이가 제게 몰래 먹였던 약의 성분, 분석표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두 사람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지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상철이는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혜영이는 그 와중에도 제 서류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어 제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을 했습니다. 이거 내놔. 언니가 뭔데 내 인생 망치려 들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그 여자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착한 동생의 모습은 없었지요. 오직 탐욕에 찌든 괴물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저들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고 그들의 비겁한 울부짖음은 제 귓가에 더 이상 닿지 않았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대가를 이제는 저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과 명예로 치르게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내 살결을 탐하던 그 더러운 손이 이제는 차가운 쇠창살을 붙잡고 벌벌 떠는 것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희열에 몸을 떨었답니다. 나를 속이며 그 뜨거운 욕망을 나누던 두 사람의 숨결이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어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제 가슴 속에 맺혔던 핏덩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상철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 가로채려던 건물을 이미 제 손으로 안전하게 돌려놓았고 오히려 상철이가 회사 돈에 손을 댔던 추악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검찰에 넘겨주었지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상철이는 제가 알던 기세등등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며 유리창을 긁어대는 그 가느다란 손가락을 보며 저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상철이는 제가 면회를 가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리창에 입술을 갖다 대고 용서를 빌더군요. 한때는 제 온몸을 녹일 듯 뜨겁게 달구던 그 입술이 이제는 비굴하게 떨리며 제 자비를 구걸하는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도 역겨운지 몰랐습니다. 상철이가 내뱉는 가쁜 숨이 유리창에 하얗게 김을 서리게 할 때마다 저는 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차분히 감상했지요. 당신이 혜영이가 그 더러운 몸짓을 주고받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타들어갔는지 이제는 당신이 온몸으로 느껴볼 차례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상철이는 제 차가운 시선에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저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의 돌아봄 없이 그곳을 나왔습니다. 혜영이 역시 제가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먹였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분석표와 상철이가 공모해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그녀의 목을 옥죄는 단단한 올가미가 되었지요. 혜영이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길바닥으로 내몰렸고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그 어떤 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 치맛자락을 붙들며 통곡할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답니다. 한때는 동생처럼 아껴주며 따뜻한 밥을 먹여주던 제 손길이 이제는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판의 손이 된 것이지요. 혜영이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와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상철이가 그 침대 위에서 나를 비웃으며 나누던 그 뜨거운 교감이 아직도 기억나느냐고요. 그녀는 대답 대신 비명 섞인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녀의 비참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며 제 영혼의 마지막 상처를 꿰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취해 나를 짓밟았던 그 시간만큼 이제는 각자의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상철이가 남긴 모든 흔적을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지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상철이의 셔츠와 혜영이가 탐냈던 제 보석함이 제가 되어 날아갈 때 제 가슴 속의 응어리도 함께 타올라 밤하늘로 흩어졌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역겨운 장미 향기가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제 살에서 배어나오는 정갈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민망했을 그 안방 침대를 통째로 내다버렸습니다. 상철이가 혜영이가 끈적한 땀방울과 더러운 욕망이 배어있던 그 가구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치 제 몸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뽑혀나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지요. 텅 빈 안방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새로 맞춘 빳빳한 리넨 이불의 감촉이 제 살결에 닿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태어났음을 실감했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만을 위해 차리는 소박한 밥상이 이토록 달콤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철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고 향긋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답니다. 거실에 비친 제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눈가에는 생기가 돌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는 이제 은은한 미소가 머물게 되었지요.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조금은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오로지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상철이의 환청과 혜영이가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도 이제는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제 심장이 얼마나 정직하고 힘차게 뛰고 있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뜨거웠던 배신의 상처는 이제 단단한 흉터로 남았고 그 흉터는 제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훈장이 되었지요. 저는 이제 남편의 아내도 누군가의 언니도 아닌 오로지 저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시면서 혹시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머지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생을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게 채워나갈 작정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도 꿋꿋이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제 용기가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오직 저만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이제 힘차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